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먹느냐는 생각부터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늘 먹던 대로 시간에 쫓겨서 혹은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 혈당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아침 식사는 밤사이 긴 공복 상태를 끝내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처음으로 깨우는 신호입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어떤 연료를 먼저 넣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운전감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침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반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는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은 당황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이를 잡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침 식사에 탄수화물 양을 줄이기만 해도 하루 전체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그대로 먹었는데도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그래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침 한 끼가 하루 혈당의 기준선을 정해버린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의 시간입니다. 약 10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유럽 연구에서는 아침을 늦게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을 너무 늦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침을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아침이 사실은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드는 조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음료, 부드러운 빵, 가볍게 넘어가는 시리얼. 아침에는 부담 없고 속도 편할 것 같지만 혈당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크게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오전에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졸림이 찾아오고 점심 무렵에는 강한 허기가 몰려옵니다. 그 결과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오후에는 단 음식이나 커피를 계속 찾게 됩니다. 하루 내내 혈당이 오르고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 쌓이고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아침에 무심코 선택한 음식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건강 수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대사질환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때우는 끼니가 아니라 가장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식사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장 경계하는 아침 식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 아침 습관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혈당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아침 식사 조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위험하겠어? 하루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침 식사 조합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혈당 관점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가득한 이른바 카페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달콤한 라떼 한 잔, 그리고 머핀이나 케이크 하나. 속도 든든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조합이지만 혈당 입장에서는 가장 급격한 출발입니다. 이 음료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럽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든 디저트가 더해지면 혈당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 조합에는 혈당 상승을 늦춰줄 제동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식이섬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많은 당을 원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뚜렷한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반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한 그룹은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아침 식사인데 구성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만으로 구성된 단독 아침입니다. 흰 식빵에 잼을 바른 토스트, 오렌지 주스 한 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흰 밀가루와 설탕은 식이섬유가 거의 제거된 상태라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없으면 혈당 상승을 완충해줄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잠시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강한 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빨리 배가 고파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떡, 흰쌀죽, 설탕이 코팅된 시리얼을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선택이 오히려 혈당 조절 능력을 소모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고탄수와 고지방이 함께 들어간 정크푸드형 아침입니다. 도넛, 꽈배기, 소시지, 빵 혹은 햄버거와 라면. 아침부터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은 이중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혈당은 오르는데 세포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특히 복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체중은 쉽게 늘고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몸은 항상 피곤하고 무거운데 배는 자주 고픈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질환이 전형적인 시작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음식들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타이밍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당 조절의 기준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당을 크게 흔들면 그 여파는 점심, 저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볼 때 칼로리보다 혈당 반응을 먼저 봅니다. 얼마나 배부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아침 식사가 우리 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침 식사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제 그 이유를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밤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몸은 일종의 비상사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당이 내려가고 문제없이 처리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아침마다 거의 매일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들은 계속 쏟아지는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와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액 속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안을 떠돌게 됩니다. 몸은 이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주 튀는 사람일수록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배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체중 증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혈관 내부에는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이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벽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아침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뇌로 가는 혈관 역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크게 흔들리면 뇌세포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즉, 아침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침이 문제라면 차라리 굶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습관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더 긴 시간 동안 에너지 부족 상태에 놓입니다. 그 결과 점심과 저녁에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 결식 습관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을 굶는다고 혈당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아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의 순서와 구성만 바꿔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당을 흔드는 아침이 아니라 혈당을 잡아주는 아침으로 방향을 바꿀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아침 식사의 핵심 원칙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아침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혈당을 망치는 아침이 있는 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의외로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식사의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프니까 빵이나 밥부터 입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혈당은 출발부터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반대로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위와 장에서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도로의 완만한 감속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훨씬 천천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함께 들어오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음 식사의 폭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시작을 달걀, 두부, 생선 혹은 간단한 샐러드처럼 단백질과 채소로 열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적게가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종류와 형태입니다.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달콤한 시리얼은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아침 혈당을 쉽게 흔듭니다. 반면 통곡물, 귀리, 현미처럼 가공이 덜 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구성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빵이나 밥을 먹고 싶다면 반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튀긴 음식의 기름이 아니라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식사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당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는 가볍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많이 먹으면 부담될 것 같아서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적게 먹는 것과 불균형하게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이 적더라도 구성이 나쁘면 혈당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반대로 양이 많지 않더라도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을 이루면 혈당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를 매번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식단은 지키기 어렵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달걀 하나, 내일은 요거트 한 컵, 그 다음 날은 간단한 샐러드와 두부.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아침 혈당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잡는 아침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집어들기 쉬운지, 무엇이 눈에 먼저 보이는지가 결국 선택을 만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현실적인 식단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예시와 빵과 밥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혈당을 지키는 아침은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아침에 단백질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기 싫은 날이라면 삶은 달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토마토 몇 조각이나 오이 양배추처럼 가벼운 채소를 곁들이면 혈당 반응은 훨씬 안정됩니다. 바쁜 아침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 정도 더해 보세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주스보다는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리류처럼 당 함량이 낮은 과일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빵이나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조합입니다. 빵을 먹고 싶다면 공복에 바로 먹지 말고 달걀이나 요거트, 견과류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통곡물 빵을 소량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잼을 바른 흰 식빵 대신 아보카도를 올리거나 설탕 없는 땅콩 버터를 얹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을 드시는 분들은 흰쌀 밥보다는 귀리나 현미를 조금 섞어보세요. 그리고 밥보다 먼저 나물이나 두부, 생선 반찬을 한두 젓가락 드셔보세요. 이 작은 순서 변화가 아침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의지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조금만 안정되면 점심과 저녁의 선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아침 혈당이 안정되면 오전에 피로감이 줄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하루 전체의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몸은 훨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을 망치는 선택은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정제 탄수화물만으로 된 식사, 그리고 기름지고 단 정크푸드형 아침입니다. 이런 조합은 가급적 아침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현명하게 선택하고 완벽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오늘의 컨디션을 바꾸고 10년 뒤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몸의 부담이 아닌 회복의 방향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